준비한 세 번째 뜨거운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호영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각종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끝내 파행이었는데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검찰 수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은 사흘 뒤에 바로 응답하듯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해명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청문회가 진행되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일종의 어떤 민주당의 청문 전략이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뭐 어제 청문회 분위기 속에서 나온 즉흥적인 모습들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 뭐 파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청문회를 길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들 앞에서 저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그런 자기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오랫동안 중계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파행을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오래 할수록 저 청문회는 민주당한테 이롭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 어제 민주당 의원 중에 조국 전 장관을 비교했어요. 정호영 내정자는 내가 왜 조국이랑 비교되느냐라고 답변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퇴장을 했는데 이제 아빠 찬스 의혹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조국에 대한 수사는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조국 전 장관과 비교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결국은 잘못된 인사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이제 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끔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옹호하지 않으면서 정호영 후보한테 비판을 해야죠. 근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옹호하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문제는 옹호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을 저지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든 어쨌든 법적인 판정이든 간에. 근데 본인은 불법적이지 않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게 저게 더 나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끼리의 어떤 문화 자본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뭐 대학 교수들,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돌아가면서 뭐 일저자, 이저자 해주면서 뭐 특목고 보내고 훨씬 말하자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비윤리적인 이런 어떤 전 문화적인 어떤 부의 대물림이 국가 사회로 있다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것인데 난 불법 저지른 거 없다 이렇게 훨씬 더 파렴치하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청문위원들이 받아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수현 교수님, 오늘 한겨레 신문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정호영 장관의 거취가.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뭐 타이틀은 공정과 상식인데 이 공정과 상식에 반대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그간 민주당 진영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다. 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근데 뭐 대법원에서 그 의혹이 다 유죄로 나왔는데도 마음의 빚이 있다.
하여튼 어떤 내로남불적인 측면들이 그 반대 선상에 있었는데 정호영 장관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고등학교 자제들이 무슨 영어로 된 논문의 공저자가 돼 있지 않거나 아버지가 경북대 원장, 부원장일 때 각각 아들, 딸이 지난해 탈락했다 갑자기 합격을 하는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겁니까? 이 부담일 텐데요. 굉장히 부담이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발화점이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내로남불 행태였고 그것을 끝까지 수사하다가 탄압을 받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건데 그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가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좀 뉘우치거나 뭔가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거나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을 만큼 어떤 위조를 했거나 그러한 불법적인 요소가 완전하게 지금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것도 예. 모르죠. 수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게도 부담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에 대해서 분노했던 분들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정호영 후보자도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은 괜찮지만 정호영은 안 돼. 혹은 그 반대로 조국은 잘못했지만 정호영은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에 좌우돼서 지금 사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정호영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얘기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이 했던 발언 같은데 처음에 언론 보도가 40년직이다라고 나갔어요. 그럴 때 인수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논란이 막 불거지니까 사실 40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도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썩 좋게 들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도 정호영 후보자가 40년직은 아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자주 만나냐, 1년에 뭐 몇 번 만나냐 하니까 뭐 한두 번, 두세 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면 뭐 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그렇게 막역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 딱 하나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40년 전 알았으면 40년 직이단 말이에요. 그럼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돼서 가끔 술 먹어요. 그러면 한 4, 50년 직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언론이랄지 또 지금 여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프레임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제가 주위에도 좀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정호영 후보자는 좀 낙마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사실은 이제 아파 찬스냐 아니냐 물론 명확한 증거랄지 이런 것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정호영 후보자가 개입을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정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약간 그런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청문회까지는 간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소명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혹은 많은데 청문회에서 명백히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안 돼. 저 정도 의혹까지는 안 됐는데 또 뭐가 명백히 없으니까 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임명하기도 그렇고 임명하지 않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 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인철 내정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